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어제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대전 충남 시도지사들과 함께 혁신도시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승조 지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돌연 연기 후 보름여 만에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 지역의 관심이 높은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1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뒤 15년 만의 경사입니다. 그동안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쏙 빠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논의에 불이 붙었고 지난 3월 법안 국회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오가며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얻어낸 쾌거에 대전과 충남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모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균형위는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나 면적, 이전기관 규모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 지정 고시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 두 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제였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국토부 고시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뭐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는데 예. 그동안 좀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허 시장님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보다 기쁩니다. 15년 동안 우리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혁신도시가 이제 지정되고 곧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대전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 우리 지사님 소회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기쁨을 넘어 감격스럽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 도정의 최대 수건 사업이고 220만 충남도민의 최고 염원상이었습니다. 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도민이 100만이 넘는 사람이 서명해 주셨고 대전 시민이 80만이 넘는 시민께서 서명해 주셨고 이렇게 시민과 도민이 함께한 결과다 생각하고 우리 허태현 시장도 말씀했지만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시군의원님들 이런 시장님, 군수님들 모든 도민과 함께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한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자리 빌어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혁신도시 지정이 15년간 충청남도의 염원상일 뿐 아니라 또 제 개인적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네. 최대의 공약사항이었죠. 예.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일이 과제였기 때문에 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게 상대적으로 소홀히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네. 아주 간절한 염원사항이 네. 혁신도시 지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쁨을 220만 충남도민,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이자 도민들의 염원을 동시에 실현을 시키셨는데요. 예, 사실 혁신도시 이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네. 건요. 그때 이제 이해찬 총리, 그때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하면서 이제 대전과 충남이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렸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오래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네, 네.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일 때 2018년 1월에 네, 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의원 시절에. 도지사로 네. 나오면서 제가 공약을 내세웠고 도정이 제1위 과제로 삼아서 지금까지 한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고 그 변형으로서 대안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된 걸로 보면 한 2년 정도 아니고 네,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보면 한 몇 개월 만에 통과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실적으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뤄낸 거다. 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보면. 다만 2005년도로 보면 정말 너무나 그렇죠. 예,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네. 민선 7기 들어서면서부터 양승조 지사님이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대전과 충남이 네. 혁신도시를 위해서 뛰었거든요. 네. 근데 관련 법이라든 이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관련 법도 제정하고 또 혁신도시도 지정받기까지 2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5년간 네. 그토록 네. 그 애달파했던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혁신도시 지정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양승주 지사님이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되면서부터 추진해서 그러면, 법도 정비하고 이런 혁신도시 지정까지 받게 된 것은 네. 정말 충청도민이 하나로 뭉쳐서 네. 뛰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 이 고비나 위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 사실 지난달에 예. 지난달에 갑자기 균발이 회의가 늦어지면서 대전에 어떤 적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에 좀 손에 땀 좀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잘 알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예, 예.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아니 대전과 충남이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네. 강력하게 주장을 네,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지역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네. 대전도 반드시 혁신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청와대나 국회 네. 정치권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어제 혁신도시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어제도 아침부터 약간 긴장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이렇게 어렵게 해서 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고요. 특히 이제 충남은 지사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혁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네. 내포 신도시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했는데 네. 외부에서 볼 때 이제 대전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걸 갖고 있는 도시로 좀 보여지잖아요. 욕심이 많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대도시권이고 예, 하다 보니까 대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 위기를 통해서. 몇 번 맞이하면서 이 위기를 넘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허태정 시장님 정말 애를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 같은 이런 그 정치적 거물을 예. 큰 무게를 가지신 분이 계신 거는 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균형위에서 그 심의가 연기된 것도 우리가 고비였었는데 실제로 맨 처음의 위기는 우리 충청인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 도지사님들은 세종시로 인해서 대전이나 충남이나 커다란 효과를 뵀는데 그렇죠. 왜 또 혁신도시가 필요하냐 그렇죠. 이런 인식이 예, 대체로 예.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예, 중앙행정부처 기관도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죠. 그렇죠. 거기다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고 그걸 추진하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이 선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의원님 몇 분이 이런 혁신도시 충남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1차적으로 예. 고비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영남권을 전체 확산이 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주 강하게 또 항의도 하고 네. 또 어떤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1차적 고비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 산자위를 통과되고 법세가 통과되고 본의가 통과되는데
한번 여러 다른 일에서 이렇게 미뤄지다가 근데 정족수 미달로 이 회의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 당시 며칠 사이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로 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21대부터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법안부터 시작해야 논의를 되는. 예, 시작해야 예. 되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의 고비였다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까지 뭐 저는 정말 위원장이 방망이 뚫을 때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예. 뭐 비밀스러운 거는 뭐 얘기를 안 해야 그게 비밀이고요. 네, 네. 어쨌든 대전권, 우리 충남권 국회의원님들 또 옆에 충북이라든가 세종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네. 예, 정치권이든지 우리 행정의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심전력한 결과가 혁신도시 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질문도 두 분께 좀 공통으로 드릴게요. 사실 타 시도에서 볼 때는 대전 충남 이내 너무한 거 아니냐.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왔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내느냐.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는데. 예. 핵심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충청권에는 세종시가 있는 것으로 네네. 모든 걸 다 정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혁신도시를 부리느냐. 요구하냐는 거였고 예, 예. 대전은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제일 많은데 뭐가 또 아쉬워서 예, 공공기관을 더 유치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었고 어쨌든 충남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조금 늘고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네. 지자체 인구가 대체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또 충청권에 더 이렇게 큰 선물을 줘야 되느냐라는 네. 곱지 않은 시선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죠. 견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정치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정부도 충청권의 상황들을 충분히 네. 인지하고 또 이렇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그럼요. 감사의 예.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실 그 문제 살짝만 짚어보면 대전과 충남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 출범의 가장 큰 피해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연기군을 통째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뺏겼죠. 공지 2개면을 내놨는데 인구만 해도 한 10만 정도가 되고요. 네네. 그 당시 GRDP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4조 원 정도 면적만 해도 한 437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땅도 내놓고 인구도 내놓고 GRDP도 손실했는데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거예요. 어느 모로 하나 설명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종시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혜택이라든가 만족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세종시 출범을 해서 충청을 그 직접적인 효과 때문에 이익을 얻은 것은 아직까지 솔직히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공주시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주시 인구만 유출되는 게 아니라 실상 천안과 아산 정도를 제외하면은 많은 인구가 또 세종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우리가 효과가 있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효과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은 우리 충청권을 제외한 벗어난 많은 분들은 세종시에서 대전과 충남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었죠. 충청권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 대전은 예. 뭐 충남도 피해가 있습니다. 대전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참 굉장히 저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대전이 세종을 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종에 흡수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었거든요. 흡수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과했나요? 예. 대전이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행정구역이 딱 나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인구 유출 현상이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만 정도의 대전 시민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대전시 인구는 154만에서 140만 대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도시가 점차 침체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네, 네. 무엇보다도 산업 분야에서 세종으로 좀 소위 말해서 지가가 싸니까 네, 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이전하는 이런 네, 네.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꼭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세종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건설 시장들은 굉장히 대전 쪽이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됐고 또 네. 일정하게는 소비 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대전과 세종은 이제 하나로 이제 경제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네. 잘 활용해서 대전과 세종이 동반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전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쇠퇴기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쇠퇴기의 표본이 원도심이 가장 심각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 대상 지역도 역세권과 연축지구를 통해서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 혁신도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이었던 거죠.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기대 효과가 매우 큽니다. 뭐 여러 분야 뭐 많으시겠죠. 우리 지사님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혁신도시 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냥 대략 이전 대상 한 110개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럼 혁신도시가 12개 정도라면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게 평균인데 네. 이런 10개 정도의 평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이런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산학연 단체가 이전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직접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다 지역인재 우수채용제도에서 우리 충남과 대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가 대학교 네. 졸업생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당장 뭐 이거 한 1,300명 정도 효과를 본다는 통계도 있죠. 네. 이런 게 있고 그에 따라 또 이렇게 일자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결국 이게 지역 세수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포 신도시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공약상인 판환해권 중심도를 만들겠다. 어떤 동서쪽의 한 축을 만들겠다는 네. 그런 그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우리 충남, 특히 내포 신도를 중심한 충남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도약대가 될 것이다. 예, 그런 그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위상,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이 사실 그동안 좀 약했습니다. 뭐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내포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작년 통계 19년 통계를 보면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가 평균 한 1,156억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적지 않고 지역 이제 우선 채용 제도라든가 이런 실적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이 그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사실 충남에서 가장 큰 골치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정책이 내포 신도시 활성화였다면 대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원도심 도시재생입니다. 예. 그래서 혁신도시 지구도 원도심에 배치를 하신 거죠. 예, 어떻게 기대 효과가 그렇습니다. 좀, 예.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연관된 건데 네네. 사실은 혁신도시 지정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대전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 겁니다. 그럼 그렇죠. 혁신도시법을 이제 개정해서 우리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기관으로 대상으로 된 건데요. 제가 지난해 이거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자랑을 못했던 것이 네. 이걸 너무 자랑하면 혁신도시 지정에 장애가 될까 봐 네, 일부러 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혁신도시 지정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의무 채용 대상이 되면서 대전 지역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광역화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으로 따지면 51개의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최대 30%까지 적용되면 네. 앞으로 약 1,300명 정도까지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 효과를 보고 그래서 지역 특히 대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취업의 기회가 열리는 건데 이번에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쇠락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였는데 네. 저는 이 문제를 혁신도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도시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고 이것이 잘 받아들여진 건데요. 지금 역세권 민자 개발 사업이 이미 사업자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다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역세권이 재개발되면 대전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덕구는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 연칙지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좀 이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도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게임의 룰을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셨던데요. 관건은 이제 어떤 기관을 끌고 오느냐, 그 중에서도 알짜 기관을 끌고 오느냐입니다. 일단 충남도 같은 경우에 좀 목표로 하고 계신 기관이나 어떤 전략 좀 마련하시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담을 그릇을 이제 대전하고 네, 충남을 네. 마련한 거죠. 네, 네. 그럼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고요. 예, 충청남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에 있는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화력발전소,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충청남도에 소재해 있고 또 2008년에는 허베이 스프루트라고 아주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고요. 서해안의 해양환경의 그 중요성을 볼 때 환경기술산업 기능군을 유치해야 되겠다. 네.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또 충청남도가 그 치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떤 수수 산업이 발전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는 R&D 기능군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게 그 두 번째이고요. 네. 나가서 그 문화 관광의 활성화 내지 어떤 체육 관광의 조성 네. 이런 것들에서 문화체육 기능군을 갖다 유치하겠다. 이 세 가지 기능군을 유치해서 충남이 미래성장 동력을 청출하고 충남이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이런 세 개의 기능군을 유치하겠다는 게 충남의 보관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미 뭐 TF를 만들어서 지난 1년간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우리가 밝히지 않는 것은 이게 조기에 점화가 되고 격화가 되면 네. 우리 혁신도시 지정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TF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앞으로 세 가지 그 기능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충남이 혁신도시가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요. 가고 싶은 혁신도시 대상지로 좀 인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지자체와 예. 이전 공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지 예, 예.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배분할지는 분배를 모르겠습니다. 할지. 네, 아마 네.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 네, 네. 대전이나 충남 내포신도시는 결코 불리한 지역이 아니다. 네, 네. 더군다나 저는 그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직결이 된다면 네, 네. 한 그 45분대 서울까지 가는 결과오고요. 네, 또 네. 장안선 복선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교통 물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또 이제 세종시하고 한 50분 정도 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만약 자율에 맡기고 협상에 맡긴다면 내포신도시는 다른 기존에 있던 10개 핵심 도시에 비해서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도 뭐 자신 있으시죠? 예. 분명한 것은 네, 네. 충남하고 싸우면서 하지 예. 않겠습니다. 네, 충남하고 예, 잘 예.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 예. 우리 지역의 특성에 잘 맞는 예. 기관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사실 서울로 놓고 볼 때는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네. 150만의 도시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대체로 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호도가 다른 도시보다는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하고 특히 대전 특성과 맞게 대전은 대덕 특구가 있는 첨단 지식산업 도시이고 네. 또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이고 또 코레일 관련 기관들도 있는 네, 네. 그런 교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과 그리고 교통
이것들을 함께 연결해주는 지식산업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관을 유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전과 내포 신도시를 놓고 보면 경쟁력은 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요. 이 수도권이랑 가까울수록 가족이 동반해서 이주하는 비율은 훨씬 낮더라.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평균 한 65% 되는데요. 혁신도시가. 경북은 54%인데 충북은 46%입니다. 근데 대전이나 내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사실 더 좋거든요. 근데 가족이 동반해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문제의식이나 뭐 해결책 같은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이것은 네네. 그 혁신도시 지정과는 관계없이도 네네. 대한민국 총 그 국가가 불균형 발전소에 이루어지는 결과이거든요. 네네. 혁신도시 지정이 아니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점이 그런 문제다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내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과의 교통 여건이 좋아질수록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점이죠. 모순된 상황에 네네.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청을 대전에서 내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고지에 있던 분들은 아주 이제 대전에 집이 있고 거기서 임시 거주 형식으로 있는 분이 있지만 사실 그 입사한 지 우리 공무원이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또 네네. 이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주 여건을 어느 정도 개선한다면 네네. 기존에 있어도 뭐 고등학교 자녀라든가 네. 이상 있는 자녀들은 그런 임직원분들은 다 이사 오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실제로 새롭게 신입사원을 비롯해서 이 밑에 있는 분들은 네네. 결국 이사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정주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죠.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젊은 네. 층들이 와서 살도록 하겠다. 뭐 내포만 해도 그냥 지금은 신도시기 때문에 정주 네네. 여건이 대전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춰서 약간 열악한 형평을 부인할 수 없죠. 네네. 다만 그 내포 신도시는 신도시 어떤 장점이 있고 네네. 정주 여건은 점점점 개선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대전- 아까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그 혁신도시의 정주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네. 혁신도시 시즌 1이 네.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곳에 이사 와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혁신도시일수록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네, 네.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네. 대전 정도 약 1시간 네. 정도의 거리에 있고 또 주거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도시이면 네. 제가 볼 때는 정부 참청사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연구단지 사례를 보더라도 대전은 이주해서 정주하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네. 또 관련해서 그 혁신도시 조성도 업무와 네. 그리고 주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 네.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해서 네, 네. 정주하기 좋은 그러면서 일하기 더 편리한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유치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는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서 어떤 정말 산학연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보니까요. 지금 기업이 따라와서 입주하는 비율이 한 30%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기관은 오는데 네. 기업은 안 오는.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따라와서 만들어져야 되는 일자리 목표가 한 13만 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한 15,00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목표했던 거의 한 10% 선인데 사실 이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충분히 고민되는 지점이죠. 혁신도시를 그 지정해야 되는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이 네. 국가 그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가 함께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겁니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했는데 거기에다 연관된 기업이 안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이 네.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산학연 체계를 갖추려는 게 지금 충남대가 내포 신도시로
특수 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연구 금년 말에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되면 바이오 혁신이라든가 바이오 경제, 바이오 산학 융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산학연 연구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충청남도의 보관이고요. 네.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학이 5개 학과 이상의 대학원이 대학이 이전에 오면은 최대 940억까지 지원하는 게 이미 제도화돼 있습니다. 네. 4개 학과 이하 올 때는 한 592억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에 연구소가 와도 뭐 최대 한 138억 정도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산학형 연구체계, 산학의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이 준비를 갖추고 있고 여기다 더 보완해가지고 어떤 산학 연구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혁신도시 지정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비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원래 이제 혁신도시라는 것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는 한 축과 또 하나는 지방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앞에다 혁신이라는 걸 붙인 것은 네. 공공기관 몇 개 옮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의 특성, 산업 생태계와 연관되어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혁신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1차는 그런 면에서 조금 깊이 있는 고민들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2차 시즌2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깊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아까도 좀 전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관련 기관들이 그곳에 모여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네. 관련된 연구와 또 기업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 목표입니다. 그렇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야 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전역도 그렇게 교통, 철도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고 네. 연축지구도 직선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덕 연구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덕 특구화해서 그곳에 R&D 관련 기관 그리고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치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성공 조건을 여쭤보면 정주 여건입니다. 예, 뭐 내포 신도시긴 하지만 네. 뭐 악취 문제라든가 아직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좀. 예, 말씀하신 대로 정주 여건이 그 정착 비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포신도시는 아직까지 정주 여건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내포신도시에도 지금 종합병원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의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 같은 경우도 17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12개 학교가 개교를 한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11월 정도 가면 충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우리 개관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로 유통이라든가 어떤 농업 생산자 직거래 장터가 되고 이런 정주 여건은 점점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주 여건 개선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우리 그 충남도의 의지다 말씀드리고요. 내포신도시는 그런 지금까지 그런 정주 여건 외에도 위에 바로 그 용봉산이 있고요. 네. 홍례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자연적 조건이 해도 우리 충남 도서관이라든가 도림미술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 차례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또 종합 스포츠센터라든가 네. 이런 정주 여건이 점점 더 개선되면 그분들이 이주 왔을 때 큰 불편함이 없이 네. 그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네. 충남도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씀드리죠. 저도 내포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바다 가깝죠. 온천 있죠. 맞습니다. 살긴 너무 좋습니다. 대전은 뭐 정주 여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구도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던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유성이나 서구 같은 신도심에 들어오고 싶겠죠. 구도심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거냐. 이게 시장님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이미 대전에는 많은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네. 이분들을 위한 특별 공급, 아파트 특별 공급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일과 주거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세권 내에 주거지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고 이미 대전 역사 민자개발 사업이 사업자가 확정돼서 그곳에 아파트가 건설될 계획이고 주변이 네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연칙주구에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지 공급이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연결되도록 하는 개발 사업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분들이 주거에 있어서 그곳에 살고 싶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네. 구도심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물론 혁신도시가 뭐 내일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타시도 사례를 네. 봐도 뭐 7, 8년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7, 8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건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거는 뭐 지금 차후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도 네네. 충분히 그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네네. 또 이미 그 대상 혁신도시 대상 지역이 네네.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이전했을 때 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이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내포 같은 경우에는 주택 문제 어떻게? 예, 그 문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미 그 LH에서 지는 공공임대차 한 3,400세대가 져서 22년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네네. 민간 단지가 4개 단지에 한 2,300세대가 한 2023년 5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네. 예, 그 밖에도 한 25년까지 하면 한 6,500세대가 이미 단지를 조성하고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주거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아까 허태정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 직원이 봤을 때 국민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이래서 다른 그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장기 저리 융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네네. 또 그 자녀 학생들에 같은 정원위에 우선 전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고 네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취업 우선 알선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주 직원분들이 쉽게 정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이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감 자료를 봤더니요. 이 대구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 유입인구 비율이 1.3%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전국 평균을 봐도 수도권 유입 비율이 한 10% 선. 그럼 혁신도시 인구가 21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인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7%가 전주나 뭐 전북 내 다른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거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구도심 공동화만 가속시킨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이게 근본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네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 네네. 뭐 행정 수도 자체를 통으로 이전하고 네. 또 주요한 국가 기관망들을 재편제하고 거기에 일자리와 먹거리가 생기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수도권 과밀화를 네.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네. 워낙 지방이 지금 고사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고 네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고 네. 그것이 혁신도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그곳에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연관 기업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네, 네. 대전도 그런 면에서 이번에 몇 개의 기관이 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예, 그 허태정 시장님 말씀에 그 공감을 하고요.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공공기관이 한 120개 정도가 내려온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붕괴형 발전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수도권 그 면적이라는 게 11.8%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인구가 50% 이상의 거주를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게 228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105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그냥 근본적으로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결단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하고 공공기관 이전인데 그것만 갖고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과감한 결단과 불균형 발전의 시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거야말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고 네, 우리가 네. 국가의 가장 커다란 결단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병행했을 때 혁신도시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네. 국가 불균형 발전도 시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김칫국을 잔뜩 마셨습니다. 네. 잔뜩 마셨는데 그럼 과연 시즌2가 혁신도시 시즌2가 언제 시작될 거냐? 이 부분은 뭐 사실 아직 예. 불투명합니다. 뭐 대선 이후라는 그럼요. 얘기도 있고요. 정세균 총리는 뭐 아직 준비당이다 뭐 예.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언제쯤 저희가 그럼 좀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고 네. 또 부처에서는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기본 검토는 다 하고 있겠죠. 네, 네, 다만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라는 것은 네. 현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저는 뭐 대선 전에 네, 네, 시즌 2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네,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지사님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대략 우리는 가장 커다란 정치 행사가 그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네, 대선 전에는 우리가 그 17개 시도, 특히 지역에 대해서 무슨 커다란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혁신도시 지정을 해놓고 공공기관 이전이 무한히 지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어느 시점인데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정치적인 결단할 때는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과 결부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렇다고 볼 때는 대선 전에는 우리 허태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그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그 이전에라도 네. 우리가 이런 그 공공기관 이전에서 빠른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 정치권과 예,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충남 시도민들에게 그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혁신도시 의미에 대해서 아까 시작은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예, 마무리 발언은 우리 지사님부터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대전과 충청남도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5년간 참아주시고 이거에서 함께 해주신 충남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충남의 발전의 한 축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충남 도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충남 도민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220년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집과 작은 집이 팀플레이를 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거, 그 점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대전 혁신도시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대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전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1단계의 과정이었다 한다면 2단계는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고 또 엑스포와 그리고 정부청사 이전을 통해서 3단계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동안은 국가가 만들어준 과정이라 한다면 이번 혁신도시 지정은 우리 150만 대전 시민 그리고 500만의 충청 도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 저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대전과 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큰 산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입니다. 관건은 알짜 공공기관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제대로 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길 기원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